안녕하세요. 남산 듣는 유튜브의 진행자 디지털 라운지의 박지혜 인사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께서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주는 새해에 듣기 좋은 곡들로 선곡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곡입니다.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러면 메인 코너 사서가 들려주는 책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남산도서관 디지털 라운지 사서 홍주연입니다. 남산 듣는 유튜브는 첫 방문인데 앞으로 지혜 사서님과 함께 좋은 책을 소개할 예정이니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오늘 이야기 나눌 책에 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웨샤오둥 작가님의 하버드 자존감 수업입니다. 웨샤오둥 작가님은 미국 하버드 대학원에서 심리학 박사를 취득한 후 홍콩 청스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시라고 하는데요. 중국 심리상담의 선구자로 홍콩 심리학회 상담심리분회의 회장을 지내셨으며 중국 국제의료 전문가 및 심리학자 협회의 부의장이자 중국 공영채널 중앙방송의 특별 초청 심리학자이십니다. 심리건강, 유머심리, 청소년의 팬덤심리 등 다방면을 걸쳐 꾸준한 연구를 해오고 있으며 국내외 여러 학술지에 150여 편에 달하는 논문을 발표해서 중국 심리학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책의 프롤로그에 따르면 이 책은 작가님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 상담을 실습할 때 경험했던 10가지 사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당사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줄거리는 적절히 각색했다고 하는데요. 동시에 독자들과 전문 종사자들이 사유하고 연구하기 편하도록 모든 사례 뒷부분에 사례의 성질, 특성, 상담 방침과 진행 방법을 상세히 덧붙였다고 합니다. 또한 작가님께서 미국에서 유학하던 8년의 깨달음과 경험도 추가하셨다고 하는데요. 작가님은 독자들이 10가지 사례를 다 읽고 난 후에 심리 상담의 기본 원리와 실전 방법을 이해함과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상호 존중과 상호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작년에 안 좋았던 기억이나 감정을 정리하고 책에서 나오는 사례를 읽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삶의 무게가 있고 그것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방식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인데요. 책과 함께 시작하는 2026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 입문편, 심리소통 학문의 전당에 들어서다. 2부 사례편, 상담자와 내담자가 더불어 걷다. 3부 슈퍼비전편, 최고의 자존감에 춤추며 오르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마다 각각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읽으면서 저희가 인상 깊었던 부분을 책의 구성 순서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주연 사서님은 어떤 내용이 인상적이셨나요? 네, 저는 2부의 1장인 나는 하버드에서 가장 열등한 사람이에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에 진학하면 성공을 앞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제목이 인상적이었고요. 해당 사례의 주인공인 리사는 미국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합니다. 본인이 살던 동네에서는 최우수 성적을 받았고 그래서 하버드에 진학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하버드에 입학하고 나니 수업을 따라가기도 벅차고 여러모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가님이 보셨을 때 리사에게는 다시 일어설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확신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리사에게 마법 지팡이를 쥐어주기보다는 본래 자신의 마법 지팡이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사의 심리 상태에 맞춰서 상담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로 나쁜 감정을 토로하라입니다. 작가님은 리사에게 하버드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 비하에 빠지는 일이 신입생에게 얼마나 보편적인 일인지 사례를 들려주셨다고 하는데요.
들으면서 본인 같은 사람이 본인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리사가 나쁜 감정을 토로하게 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비교 대상을 바꿔라인데요. 작가님은 리사가 비교의 시야를 남에게서 자신에게 돌리도록 애쓰셨다고 합니다. 이는 리사가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리사의 열등감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본인이 살면서 깨달은 사례를 리사에게 들려주는데요. 남들하고만 비교하려 들면 언제나 열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지만 나 자신과 비교하면 자신감을 느낄 수 있기에 나 자신과 비교함으로써 내 열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좌절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며 자신의 부족함을 더욱 잘 인식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리사의 생각이 바뀌게 되자 마지막 단계로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하라에 돌입하셨다고 하는데요. 즉, 구체적으로 공부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운 다음 그에 맞는 학습 계획을 세워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게 이끄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리사는 2개월 만에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우울해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읽으면서 이러한 단계는 우리의 삶에 스스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3부 2장인 공감 거품을 만들지 말라였는데요. 책에서 말하는 공감 거품이란 당신을 이해해요, 당신을 믿어요, 정말이지 힘들었겠네요와 같은 말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공감 덫의 예로는 내담자의 생각을 과도하게 격려하고 인정하는 바람에 내담자가 독립적으로 사유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기 성장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앞서 소개한 리사의 상담 내용을 슈퍼비전, 즉 작가님보다 더 상급의 심리 상담서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내담자가 말할 때마다 상담자가 계속 맞장구 쳐주는 말을 할 경우 내담자가 말하지 않는 게 더 낫겠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본인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기 때문에 공감을 반드시 언어로 표현할 필요는 없고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공감과 공감이 아닌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실생활에 적용할 만한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공감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평등은 존중, 이해, 중립, 객관성이라는 전제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상담자는 공감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대등하게 대하는 능력을 기르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드러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아닌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통용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서로 같은 위치에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진정한 이해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공감이 아닌 것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공감은 동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생각과 신념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내적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행위라고 하는데요. 나와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다면 삶에 한층 더 여유가 생기는 2026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메인 코너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주연 사서님, 오늘 남산 듣는 유튜브를 방문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나를 어제보다 더 사랑하는 방법과 함께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방송을 진행하는 저희와 듣는 여러분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책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코너의 마지막을 알리는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연 사서님, 혹시 준비해 오신 곡이 있으실까요? 이번 주에는 새해에 듣기 좋은 곡 중에서 찾아봤는데요. 아이브의 I am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주연 사서님이 선곡해 주신 아이브의 I am 들으며 이번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남산 듣는 유튜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10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갔는데요. 마무리 코너로 여러분께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별다름, 달다름 작가님의 그림책 브로콜리지만 사랑받고 싶어인데요. 이 책은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채소 중 1위인 브로콜리가 주인공입니다. 브로콜리는 아이들이 싫어하는 채소 1위에 뽑혔다는 소식에 밤새도록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떠올려 보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음식 친구들을 다 따라해 보기로 했습니다. 소시지를 따라서 분홍색으로 화장도 해보고 라면처럼 뽀글뽀글 파마도 해봅니다. 오이가 인터넷 방송으로 인기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자신만만하게 오이를 따라 인터넷 방송도 해봤는데요. 브로콜리는 남을 따라 하는 행동으로 과연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 브로콜리가 찾아낸 방법은 브로콜리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브로콜리의 여러 작전은 실패가 아니라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2026년에 이런 길을 걷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서 피어난 장미 함께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도서관 박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